토트넘이 2022-23 시즌 프리시즌 일정, 공식 프리시즌 평가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옛 감독이죠.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에이스 로마를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했고요. 사실 보시다시피 포메이션 최대한 정예 멤버를 구축을 해서 선발 라인업을 짰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지금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개막이 두 팀 모두 지금 새로운 시즌의 개막을 앞두고 가장 컨디션 팀에서 역할 최정예 멤버를 구축을 해서 나왔습니다. 로마보다 토트넘이 훨씬 더 지금 이대로 그냥 개막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해리케인, 쿠루스ев스키와 함께 3톱을 구성을 해서 나왔고요.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호이비에르의 파트너로 누가 나올 것이냐, 비수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윙백의 페리시치, 오른쪽 윙백의 도어티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3백은 최근에 계속했던 것처럼 다이어가 중앙에 있었고요. 로메로가 오른쪽, 산체스가 왼쪽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부상해서 복귀는 했는데 좀 훈련을 제대로 좀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출전은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포맷, 그러니까 최정예 라인업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몸이 이렇게 가벼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로마에게 많이 밀렸고요. 특히 이날 에이스 로마에서 오랫동안 토트넘이랑 링크가 있었던 디발라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디발라 선수가 초반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할 뻔했었고 쿠팡 플레이에서 좀 늦게 나가서 그 장면이 라이브로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로마의 기세가 대단했고요. 그 뒤로도 이날 로마가 물론 이제 이탈리아 팀들이 손을 잘 쓰고 수비가 좀 거칠다는 편견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경기에서는 로마가 상당히 터프하게 토트넘 선수를 다뤘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감독 시절에 그 선수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죠. 너네 착하게 경기하면 우승 트로피를 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좀 터프해야 되고 필요할 때 반칙도 해야 되고. 근데 토트넘이 그런 거에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은 팀인데 여기에 로마가 좀 거칠게 좀 밀고 나오는 과정에서 토트넘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게 파울인데 이걸 안 불어? 이런 게 좀 쌓여가지고 심판한테도 어필 많이 하고 후반 들어서는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좀 일찍 교체 아웃이 된 게 일찍은 아니지만 교체 아웃이 된 게 좀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양팀 선수들이 충돌이 많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무리뉴 감독과 에이스 로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토트넘이 그렇게 좀 인상적인 경기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양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트넘은 전반 29분께 상대팀에게 이제 내준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에게 헤더골 내주면서 이바네즈 선수에게 헤더골 내주면서 0대1로 졌는데, 상대가 거치고 어쩌고 이런 거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유효 슈팅이 한 개도 없었어요. 유효 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손킥 쿨 3톱을 내세운 경기인데 전체적으로 공격진이 부진했지만 가장 이날 좀 안타까웠던 것은 해리케인이죠. 상대팀 수비수가 과거 이제 그 맨유에 있었던 스몰링인데 스몰링한테 완전히 묶였고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이날 손흥민하고 케인에게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샌드위치 마크, 수비수 2명이 계속 케인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런 전술 아닌 전술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케인만 막으면 이 팀은 골 넣은 선수가 없다, 이런 좀 거칠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이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바로 현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팀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는, 거꾸로 얘기하면 토트넘에게도 와 정말 해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가 되기도 했겠습니다만, 아무튼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토트넘의 공격을 완전히 꽁꽁 묶었던 시합입니다. 물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요했던 기회에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도 빗나가기도 했습니다만, 해리케인이 두 차례 정말 제가 유중계 때 캐팡저우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전에서 터닝 슈팅이 골대를 정말 높게 빗나갔고요. 헤딩골이 가능했던 상황에서도 골대를 넘기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이날 계속해서 로마 수비진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케인 선수가 많이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폼이 좀 살아나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고요. 자, 그리고 이날 토트넘이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리시치의 계속된 활약상, 지금 지난 레인저스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토트넘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즌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손흥민하고 클루스스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중앙 쪽으로 아예 거의 이제 손흥민 선수 윙어가 아니에요. 거의 포워드입니다. 중앙으로 들어와가지고 공격 골을 넣기 위한 위치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고 그렇게 남겨놓은 측면 공간을 이제 윙백이 먹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 뭐 세스냥도 그렇고 레겔런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뭐 어찌할 줄을 몰랐거든요. 크로스를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뭐 돌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 쪽에서 분명히 그 공간이 낭비가 되는 면이 있었는데 페리시치가 들어오니까 이 친구는 본인이 뭐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롭고 본인이 또 슈팅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플레이의 공격성을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게다가 올 시즌에 지난 시즌과 달라지는 거. 양쪽 센터백들 중앙의 다이어를 제외한 양쪽 센터백들이 경기 중에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 윙백들이 사실상 윙어처럼 완전히 올려 붙여가지고 경기를 할 때 이 센터백 두 명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미드필드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에 랑글레 후반전에 랑글레가 산치스살이 들어왔죠. 랑글레가 상대 돌파하고 넘어와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반대쪽 센터백인 로메로가 헤딩 슈팅을 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은 지난 시즌에 물론 간간히 시도가 됐던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경기 내내 센터백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가세하는 모습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에 만들어 왔던 자신의 어떤 3-4-2-1 전술의 완성도를 올 시즌에 좀 더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특히 공격할 때 오늘처럼 오늘 로마처럼 상당히 수비를 두 줄 수비를 세웠잖아요. 골 일찍 넣고 그 뒤로 좀 수비 라인을 많이 내려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어느 공격 쪽의 숫자도 확보를 하면서 상대에게서 좀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패턴 플레이를 이번 경기에서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래서 시즌 중에도 이렇게 센터백 두 명이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하는 그런 장면들은 기대를 계속 좀 해도 좋지 않나.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모험적이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손흥민 선수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대단히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연계를 통해서 페리시치라든가 아니면 중앙에 아주 고전하고 있던 케인이라든가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주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의 집중 견제가 있었어요. 해리 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 요 둘이 사실상 토트넘 공격의 거의 모든 마침표이기 때문에 요 둘을 분리시켜 놓고 요 둘을 좀 괴롭히는데 많은 공을 들였던 베이스로 봅니다. 토트넘이 요 둘이 막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2선에 있는 선수들이 호이비에라고 비스마였잖아요. 후반전에는 이제 비스마 자리에 벤탄쿠르가 들어왔고, 근데 이 둘이 막혔을 때 그 2선에서 공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상황에 미드필더의 존재가 좀 없는 상황에서 클루스스키도 오늘 좀 전반 초반 바짝한 이후로 부진했었고, 상당히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게 아주 튼실한 그런 오답 노트를 준 그런 시합이 아닌가. 물론 토트넘이 리그에서 4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벤치 라인업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 이적 시장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손흥민과 케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격 패턴에 대한 상대의 어떤 공략법이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콘테 감독이 풀어낼 것인가가 좀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자, 토트넘 이제 다음 주죠. 8월 6일 토요일 밤 11시에 사우스햄튼하고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로 넘어가면 이제 첼시하고 또 경기가 있는데, 아무튼 올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 히샬리송도 후반전에 들어왔는데 대단히 위력적이진 않았지만 한두 번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적응을 좀 해야 될 거고, 비수마도 적응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선수들이 좀 안착을 해서 빠르게 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프리시즌 경기 숫자도 많지 않았고 또 올 시즌 리그 일정이 빨리 시작이 되다 보니까 좀 콘테 감독 입장에서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송키클 조합이 시즌 초반에는 공격 주력으로 조합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앞으로 올 시즌도 손흥민 선수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면서 토트넘과 로마의 토트넘으로서는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 이스라엘에 열렸던 심판분이 좀 판정이 제가 봐도 너무 좀 뭔가 이걸 안 불어?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좀 본의 아니게 선수들이 많이 흥분이 돼서 경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오답 노트에 정답을 빨리 찾아서 이거를 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